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한국의 청년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왜냐하면 이 전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안식년을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을. 근데 미국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가 이제 한국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국 학생들이 그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압박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왠지 내가 남과 비교하면 항상 뒤처진 듯한 어떤 그러한 느낌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러세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제가 미국 학교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비교적 이제 약소국으로서 있다 보니까 항상 그 강대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나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이제 한다면은 우리 이제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항상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어떤 그러한 위계 질서가 잡힌 어떤 그런 것에 항상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아니면은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부분에서 있어서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을 항상 받아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 그 좋은 뭐 시나 소설이 있지만 내가 그런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어떤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너무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주체적으로 내 스스로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것을 잘 받아서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해내는가에 훨씬 더 중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느꼈던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는데요. 예.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거라고, 부단히. 그래서 아침에 이게 학교나 뭐 직장을 나갈 때 나름대로 이렇게 옷도 막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전에 친구 만나고 나서 그 친구의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 색깔이라든가 뭐 그 화장 잘 됐는가 그거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잘 기억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저쪽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나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마치 그 무대에 선 무슨 연극 배우처럼 이게 그걸 조명 효과라고 그러죠. 그 조명을 맞추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생각해주는 어떤 그런 세상을 상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썼는데요. 이제 책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줘서 한국에 오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여쭤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스님 책 잘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혹시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아니면 지하철 타다 보면 스님 알아보는 사람 많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실제로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 지하철 딱 앉아가지고 제가 나온 제 책을 쫙 펴가지고 제 책 보면 앞에 그 띠지라는데 제 얼굴도 딱 박혀 있어요. 딱 해서 제 책을 막 보고 있어 혼자. 아무도 안 알아봐요. 아무도.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그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깨달음. 이 두 번째 깨달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럴 때 가슴 많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무슨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되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스스로 잘못이 있고 내가 어디가 뭐가 좀 부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실제로 솔직히 남이 나를 싫어하는 거 그 사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 여러분 써니 보셨어요? 써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착한 애인데도 불구하고 칠공주인가요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그 한 아이가 무조건 그 애가 보기 싫은 거예요. 무조건 미워해. 근데 왜 미워하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였어요? 자기 새엄마가 그 지방에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엄마가 싫은 것이 저의 애가 싫은 걸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치면은 미워하는 것이 이 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애의 문제입니까? 싫어하는 애의 문제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책을 하면서 아파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들 다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들 여러분 다 좋아하세요? 아니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히틀러나 뭐 이완용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세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세상 이치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하나 조정해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요소를. 그 사람이 자라온 그 성장 배경과 그러한 컴플렉스 그런 것들이 각기 달리 작용을 해서 누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쉬운 비난을 받거나 뭐 이랬을 때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덜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거 아마 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뵈요. 근데 처음 기도하실 때 보면은 다들 남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그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한 해서는 기도예요, 결국.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어머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 막 엉엉 울어요, 내가 막. 근데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보는 부모님을 못 보는 내 처지가 외로워서 우는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님이 그 당시에 정말로 뭐 기독교나든가 아니면 부처님을 잘 이렇게 뭐 믿고 뭐 이랬다 그러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천국 가 계시고 극락 가 계시는데 뭐 그렇게 슬프겠어요. 또 다른 어떤 예를 또 들면은 그 부모님들이 또 실제로 이제 자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 기도가. 그렇던가요? 아니던가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기도, 그러니까 자식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내가 원하는 그 파트너와 만나서 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도 자식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그 부모님이나 뭐 다른 분들 뭐 나를 소위 말해서 위해서 해준다는 어떤 그러한 기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은 나를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도 결국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은 남이 나를 되게 위해한다고 하면서 하는 기도도 결국 보면은 그 사람 위하는 거더라.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딱 느낀 것은 뭐냐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게 저의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지? 그래서 아마 소위 말하는 뭐 명품을 하고 다니고 뭐 좋은 여자분들 이렇게 비싼 백을 하고 다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서 그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용기를 내서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탈 때 보면은 거기 안내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비상 착륙 시에 산소 마스크가 2개 딱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구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차라고 그래요? 엄마부터, 자기부터.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살아야지 애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 찰나에 산소가 부족해서 애 해줄 동안에 자기가 산소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기절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나부터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애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들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행복해져야 됩니까? 나부터 행복해야 돼요. 너무 남 눈치 보면서 이거 하면은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선생님이 혼내지 않을까, 이런 거 주저하지 마시고 100%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장고 끝에 악수 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오히려 생각을 많이 통해서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느 정도의 그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정말로 내가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 두 가지만 믿고 느낌대로 그냥 가세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다른 기회에 저랑 많이 소통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